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시위 현장에 여성은 남성에 못지않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시위 역사는 남성보다 짧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규모 여성 시위는 1789년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흉작과 사회 불안정을 겪고 있었는데 10월 5일 수천 명의 파리 여성들이 베르사유까지 장장 6시간을 행진했습니다. 베르사유 시위는 잠재적으로 이미 평민 쪽에 기울어진 권력의 무게중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황후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해서 더욱 군중을 격앙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루이 16세 체제를 싫어하던 세력들은 나쁜 소문을 계속 만들어내고 전파했던 것이죠. 그녀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프랑스 군중들은 중상모략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단적 사고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선동이란 남을 부추겨 어떤 행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동가의 입장은 어떨까요? 선동가들은 절차적 진실성보다 실질적 변화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선동가들은 진실 자체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수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약간의 진실 왜곡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선동이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여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짓 정보로 선동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선동 또한 나쁜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집단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찌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의 접근을 미리 알게 되어 좋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방울을 달려고 하는 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라는 혜택은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여하지 않는 사람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희생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집단 행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잿밥이나 콩고물 등 사적 혜택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집단 행동을 유도하기 더 용이합니다. 역설적으로 정치 권력의 공공성이 약한 사회일수록 집단 행동의 참가자를 규합하기 쉽습니다. 정치권의 줄서기와 패거리가 흥행한다는 점은 정치 권력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군중의 심리는 어떨까요? 군중의 심리는 양면적입니다. 먼저 다수 의견에 동조하여 심리적 안정을 누립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많은 말과 행동을 해왔던 군중은 새로운 진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다수의 믿음을 따르기도 합니다. 남과 다른 믿음을 가져 심리적 갈등을 겪기보다는 남과 비슷한 믿음을 가져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행인과 운전자가 직접 신호등을 보지 않고 다른 행인과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군중은 다수에 대한 동조뿐 아니라 남과 다르다는 선별적 자존감도 추구합니다. 대의명분이 있는 행동에 선구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선별적 자부심을 취하려 하기도 합니다. 줄세우기 마케팅이 대세를 따르되 남보다 앞서가려는 군중 심리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집단 행동은 매우 흔해졌습니다. 횟수도 많아졌지만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하면서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집단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또 그런 집단 행동을 정치적이며 순수하지 않다고 공격하는 사람, 이처럼 다양한 입장과 행동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때가 있듯이 이성과 지성 대신 선동에 유발된 집단 행동은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사회는 순간적인 감정보다 합리적인 이성이 이끄는 쪽으로 변화해 왔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